일단은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SKC가 그죠? 분명히 그 성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성장 가치를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50%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성장 가치가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 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약간 이 밑에서 사놓고 그죠? 네. 나는 한 3년 몰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체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체슬리 투자자문과 함께 체슬리 모닝 브리프 오늘 1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은 미국 시장이 카터 대통령에 대한 추모 매도익 날로 지정되면서 임시 휴작이었고 우리 최상무도 임시 휴가.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관한 얘기는 건너뛰고 바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면 보합권 정도로 마감을 했었고요. 코스닥 0.54% 오르면서 그래도 양지수 모두 또 상승세 보이며 한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면 개인 투자자가 3,300억 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동안 7,500억 가량 순매수 있었고요. 기관에선 5천억 가량 매도, 그리고 외인 선물은 한 2천억 가량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가 1월 옵션 만기 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옵션 만기 날이었는데 외국인이 저 주식을 계속 우상향하면서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가가 거의 제일 많이 산. 네. 그러면서 7,500억으로 끝나는 모습이 보였고, 선물은 2,25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오래간만에 7,500억이라는 큰 규모의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외인 순매수 종목 먼저 살펴보면 하이닉스 한 종목을 4,400억 가량 매수를 하면서 진짜 모처럼 이렇게 크게 매수하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저께는 삼성전자를 한 3천억 가량 매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는 하이닉스를 또 4,400억 순매수를 했었고, 그 외에는 기아, 삼성전자, HT, 현대일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이수페타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변압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일렉도 신고가에 어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외인 매도 쪽 보면 삼성 SDI, 엔솔, 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2차전지 셀업체나 양극재 쪽을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순매수에는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SKC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대리, 네. 이번에는 네. 이번 25년 상반기장은 테슬리가 주도하는 장이 될 거니까 네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SKC 한번 볼게요. SKC가 이번에 또 CES에서 또 전시를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자료로 유리기판 어쩌고 저쩌고 보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죠? 네. 그게 아마 주가 상승에 좀 약간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리기판 엔비디아에 공급되나 서울경제 기사네요, 이거는. CES가 열리면서 관련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좀 살펴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S 2025에서 SKC의 유리기판에 엔비디아 양 공급을 시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S 2025에서 SK그룹의 부스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최 회장은 부스 내 전시된 SKC의 유리기판 모형을 들어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최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SK그룹의 부스를 찾기 전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를 만났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젠슨왕 CEO와 만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젠슨왕 CEO를 상대로 직접 유리기판을 판매하고 왔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추정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걸러서 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SKC는 블루오션인 글라스 기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미국 조지아주에 양산 공장을 준공을 했고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술 혁신성을 인정을 받아서 미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 7,500만 달러와 연구개발비 보조금 1억 달러를 각각 확보를 했는데 이게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 최초거든요. 그 지원금 받은 게. 그래서 당시에 받을 때 좀 그래도 좀 화제가 좀 됐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앱솔릭스 CTO 코멘트도 있었는데 올해 글라스 기판 생산 물량에 대한 예약 판매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고요. 앱솔릭스는 SKC 글라스 기판 사업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앱솔릭스 지분을 SKC가 한 80%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네, 협작법.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글라스 기판이 어디까지 쓰이냐라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은 글라스 코어 기판이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고성능 칩에만 쓰고 그 옆에 따라붙는 PCB에는 아직은 쓰지 않는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올해 정도는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상용화가 확실히 되면 이제 그 주변 기판까지 다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데 고성능 반도체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약 판매를 이미 완료했다라는 거는 그 글라스 코어 기판 쪽으로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밑에 이 표는 뭐예요? 제가 작년 중순쯤에 SKC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SKC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줬었거든요. 캐파랑 그리고 2030년 되면은 매출액 얼마 나올 거다 이 정도 가이던스를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때 그냥 단순 추정을 해봤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러프하게 한 거라서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가 연산 12,000m 캐파라고 합니다. 이미 이건 다 완공이 끝났고요. 네.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거를 분기로 끊어서 추정을 해놨는데요. 일단 되게 전부 다 불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가동률 다 100%로 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한 40%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미터 제곱단 단가가 1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 이수페타시스 MLB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미터 제곱단. 근데 이거는 한 1200만 원으로 가정을 했고 근데 이것보다 그 이상일 거라는 이야기가 훨씬 많긴 합니다. 미터 제곱단 가격이 워낙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1200만 원도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올해 글라스 기판 쪽에서 순이익이 한 436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부만의 멀티플 한 40배 정도 줘보자면 올해 SKC의 앱솔릭스 사업부의 기업 가치는 1.745조 정도로 계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는 2028년도인지 27년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2030년도 이전에 한 72,000m 제곱 캐파까지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가동률이나 단가, 이익률은 다 25년과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순이익이 한 2,600억이 나오고 여기서는 멀티플 30배 적용 시 한 7.8조 원의 앱솔릭스의 가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초초 불케이스인데 이게 SKC가 2030년 되면 20만 캐파에서 한 24만 캐파 정도로 작년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워낙 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20만 캐파 기준으로 잡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순이익이 한 7,300억 나오고 멀티플 30배 적용하면 22조의 앱솔릭스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러프하게 대충 좀 계산을 해본 거고 사측에서는 2030년에 앱솔릭스 매출이 한 16.1억 달러 정도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16.1억 달러. 네. 그래서 한 2조 5천억 정도? 천억. 아까
지분율이 80%? 네, SKC의 앱솔릭스 지분율이 80%, 80%. 나머지가 오프라인 모델. 근데 한편으로는 주가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유리기판으로 이제 뭐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결국에는-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일단은 내가 1등이야 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SKC가 그죠? 분명히 그 성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성장 가치를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50%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성장 가치가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 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약간 이 밑에서 사놓고 그죠? 네. 나는 한 3년 몰래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문희사님이 이쪽 좀 잘 아시잖아요. 유리기판하고. 이제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 세미나도 여의도에서 해주시고 작년에 좀 이해도를 좀 넓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일단 아쉬웠던 건 그때 당시 아쉬웠던 거는 엔비디아에서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고요. 근데 이제 CES에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좀 아쉬웠던 포인트고, 이거를 이제 슈터로 얘기하자면은 인텔이랑 AMD 이고요. 2027년에서 30년 정도 우리 이거 써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맥락이고, 유리기판은 이제 그 원래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쓰고 있는 기술이고, 이거를 반도체 쪽으로 가져와서 반도체 밑에 붙어 나가는 반도체 기판의 그 핵심 그 소재로 지금 포지셔닝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뭐 유리야 당연히 전도성이 좋고 플라스틱보다 강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여러 회사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 주자들이 SKC와 삼성전기. 전기. 네. 그래서 이걸 그때 보면서 과연 그럼 전고체 배터리랑 유리기판이랑 뭐가 더 빨리 상용화가 될까?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저희가 해봤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제 개인적 의견은 전고체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지금도 업데이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슬링 모닝브리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